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 회사에는 지금 몇 가지 근태 관리 앱이 깔려 있습니까? 입으로는 가족 같은 회사, 자율적인 문화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엔 불안이 도사립니다. 우리는 팀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팀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합니다. 비전을 공유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KPI 달성률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이게 위선일까요? 아니면 현실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매일 수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던 전국시대 말기,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두 명의 천재가 정확히 이 질문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한 명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 가능성을 믿어라. 다른 한 명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러니 시스템을 만들어라. 한 명은 뜨거운 가슴으로 왕들을 설득하러 천하를 누볐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머리로 인간을 해부의 규칙과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한편의 열전에 나란히 묶어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맹자. 이름은 가. 공자 사후 약 100년 뒤에 태어난 사람. 그는 공자의 철학을 계승했지만 공자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공자가 조심스럽게 인을 설명했다면 맹자는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시는 일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 말을 왕한테 직접 했습니다. 목숨 걸고. 맹자의 핵심 무기는 단 하나, 성선설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면 누구든 계산하기 전에 몸부터 나간다. 맹자는 이걸 측은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따지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선하다는 증거라고. 그는 이런 선한 씨앗이 모든 인간에게 네 가지 형태로 심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인의 씨앗입니다.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의의 씨앗입니다. 사양지심은 양보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예의 씨앗입니다. 마지막,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으로 지혜 씨앗입니다. 이것이 사단, 즉 인간 본성의 네 가지 단서입니다. 맹자는 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백성을 가족처럼 대하면 천하가 자연히 따릅니다. 이것이 왕도 정치, 맹자가 평생 팔러 다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양해왕은 들은 척도 않았고 제선왕은 잠깐 귀 기울이는 척하다가 영토 확장 전쟁으로 돌아갔습니다. 맹자는 30년 가까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왕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맹자,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리더십의 교과서로 읽히는 그 책입니다. 맹자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왕도 정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런데도 썼습니다. 말했습니다. 남겼습니다. 사마천은 열전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천하는 합종연횡, 즉 나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책략 게임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왕들은 맹자의 말을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여겼다고. 그러나 사마천은 여기서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대에 채택되지 않아도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기록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궁영이라는 치욕 속에서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세상을 떠나고 수십 년 뒤, 전국시대의 혼돈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순자. 이름은 황. 그는 맹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지성악.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세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소리 지르고 원하는 걸 빼앗기면 달려듭니다. 우리가 예의 바른 어른이 되는 건 그 타고난 충동을 수십 년의 교육과 사회화로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라는 제도, 악이라는 문화, 의라는 규범이 인간을 사람답게 조각한다. 이건 맹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한 질문입니다. 선한 본성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가? 순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기심은 연료다.
올바른 시스템 안에 담으면 문명을 움직이는 엔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기묘한 아이러니를 연출합니다. 순자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비자와 이사. 이 두 사람은 스승의 시스템 설계 논리를 계승해 훗날 법가의 거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진시황을 보좌해 마침내 천하를 통일합니다. 순자는 예를 설계하려 했는데 그 제자들은 법과 형벌로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승은 인간을 교육으로 변화시키려 했고 제자들은 인간을 공포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전혀 다른 나무가 자란 것입니다. 자, 이제 2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당신의 책상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의 팀원은 지금 왜 일하고 있습니까? 월급 때문에? 잘리기 싫어서? 그렇다면 그에게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팀원이 이 일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 방정식이 바뀝니다. 애플의 초기 엔지니어들이 야근 수당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일한 것이 아닙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대체한 위키피디아를 만든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맹자형 리더십입니다.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선한 가능성, 즉 내재적 동기를 건드리는 것. 비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공명을 만드는 것. 팀원의 마음을 사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세상에 왜 필요한가? 그런데 맹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도 나쁜 시스템 안에서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도 좋은 구조 안에서는 놀라운 결과를 냅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걸 넛지라고 불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건강한 음식을 눈높이에 두면 사람들은 건강한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퇴직연금을 자동 가입으로 기본 설정해 두면 저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체크리스트 하나가 외과 수술 실수를 40% 줄입니다.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구조가 평범한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직원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설계한 환경이 이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핵심입니다. 사마천은 왜 맹자와 순자를 같은 열전에 담았을까요? 사마천은 한 무제 치하에서 궁영이라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역사를 썼습니다. 그는 이상이 짓밟히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동시에 냉혹한 현실 논리가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나란히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맹자처럼 이상만 쫓으면 굶주린다. 순자처럼 현실만 쫓으면 괴물이 된다. 진짜 지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맹자처럼 꿈꾸되 순자처럼 설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사마천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팀 미팅을 떠올려 보세요. 팀원이 실수를 했을 때 당신은 먼저 그 사람을 탓했습니까? 아니면 먼저 시스템을 돌아봤습니까? 팀원이 무기력해 보일 때 당신은 요즘 애들은 열정이 없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까? 결론 하나, 맹자처럼 꿈꾸세요. 사람 안의 가능성을 믿고 비전을 심으십시오. 결론 둘, 순자처럼 설계하세요. 의지에 기대지 말고 좋은 선택이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드십시오. 결론 셋, 그리고 사마천처럼 두 눈을 동시에 뜨세요. 이상에 취해 현실을 잃지 말고 현실에 눌려 이상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하는 당신은 어떤 눈으로 팀원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잠재력을 믿는 맹자의 눈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환경을 점검하는 순자의 눈입니까? 아마도 진짜 답은 둘 다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